이게 뭐지? 저 여자가 왜 저 남자랑 팔짱을 끼고 있는 거야?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던 부부의 일상 속에 숨겨진 믿기 힘든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많은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주말 아침이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소리가 있다. 등산복 원단이 비벼지는 바스락거림과 배낭 지퍼를 당기는 쇠소리. 아내는 벌써 몇 년째 이 시간이면 산으로 향한다. 처음엔 나도 따라 나섰다. 억지로라도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의무감 같은 것 때문이었을까? 하지만 가파른 등산로를 헉헉거리며 올라가는 동안 나는 이것이 내 취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아내는 그런 나를 이해한다는 듯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다. 괜찮아. 당신은 집에서 쉬어. 나는 동호회 사람들이랑 갈게. 그렇게 말하며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가 그때는 고마웠다. 서로 다른 취미를 존중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숙한 부부관계라고 생각했으니까. 이번 주말도 마찬가지였다. 아내는 평소보다 더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엔 좀 멀리 가. 친구들이랑 여행도 겸해서 이틀 정도 있다가 올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흔들어 배웅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 안에 고요가 찾아왔다. 혼자만의 주말, 나쁘지 않았다. 평소 아내 때문에 못 보던 드라마를 몰아서 볼 수도 있고, 좋아하는 음식을 시켜 먹을 수도 있었다. 소파에 몸을 맡긴 채 리모컨을 이리저리 돌리다가 문득 심심함이 밀려왔다. 텔레비전 속 연예인들의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공허하게 들렸다. 무의식 중에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SNS 피드를 무료하게 스크롤하며 시간을 때우기 시작했다. 지인들의 일상이 끝없이 흘러갔다. 맛집 인증샷, 아이들 사진, 반려동물 영상들. 그런 평범한 게시물들 사이로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회사 동료 김 과장이 올린 가을 산행 단체 사진이었다. 오늘 단풍 정말 끝내줍니다. 라는 텍스트와 함께 올라온 사진 속에는 10여 명의 사람들이 산 정상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별 관심 없이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뭔가 낯익은 모습이 사진 한쪽 구석에서 스쳐 지나갔다. 다시 사진을 확대했다. 그리고 숨이 멎었다. 사진 우측 끝자락에 서 있는 여자. 분명히 내 아내였다. 익숙한 빨간 등산복, 늘 착용하는 모자, 그리고 그 특유의 환한 웃음. 하지만 내 시선을 붙잡은 것은 아내의 모습이 아니었다. 아내 옆에 서서 그녀와 팔짱을 낀 채 다정하게 웃고 있는 낯선 남자였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아내가 말한 친구들이란 이런 뜻이었을까? 나는 사진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다. 두 사람의 자연스러운 포즈, 서로를 바라보며 짓는 편안한 미소. 이건 단순한 동호회 회원 간의 우정으로 보이지 않았다. 불안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다. 나는 김 과장의 다른 게시물들을 확인해봤지만 이번 산행 사진 외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 하지만 이 한 장의 사진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다. 아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 남자와 함께 어디선가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댓글들도 눈에 들어왔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해서 더 즐거운 산행이네요. 분위기 좋아 보여요. 같은 평범한 댓글들이었지만 내 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혹시 다른 사람들도 아내와 그 남자의 관계를 눈치채고 있는 것은 아닐까?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것이 우연한 우정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아내의 등산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우리가 결혼한 지 벌써 5년이 지났는데 처음엔 건강을 위해서라고 했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어느 날부터 아내의 옷차림이 달라졌다는 것. 예전에는 집에서 편한 복장만 입고 지냈는데 등산복을 입을 때는 유독 신경을 많이 썼다. 화장도 더 진하게 했다. 산에 가는데 화장을 왜 그렇게 진하게 해? 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아내는 자외선 때문에 선크림을 많이 발라서 그래라고 대답했었다. 등산 장비도 계속 새로 샀다. 옷부터 신발, 배낭, 스틱까지 모든 것을 최신형으로 갖춰야 한다고 했다.
취미 생활하는데 돈이 좀 들어도 괜찮지 않아? 라고 하면서 나는 아내가 등산에 진심인 줄 알았다. 그래서 흔쾌히 돈을 썼다. 그리고 등산 후 돌아오는 아내의 모습도 달랐다. 지친 기색보다는 오히려 활기찬 모습이었다. 등산이 정말 좋다면서 다음 주말 계획도 벌써 세워놓곤 했다. 그때는 아내가 새로운 취미를 찾아 행복해하는 것 같아 기뻤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 행복의 이유가 다른 곳에 있었던 것 같았다. 며칠이 지났다. 아내는 여행에서 돌아와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나는 달랐다. 아내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워졌다. 휴대폰을 볼 때마다 혹시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은 아닌지, 등산 준비를 할 때마다 혹시 누구를 만나러 가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일주일 후 기회가 찾아왔다. 아내가 샤워를 하는 동안 나는 아내의 방을 정리해주겠다며 들어갔다. 사실은 뭔가 단서를 찾고 싶었다. 내 의심이 틀렸기를 바라는 마음 반,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 반이었다. 서랍을 열어보니 각종 등산 관련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등산 지도, 코스 안내서, 그리고 여러 장의 사진들. 나는 손을 뻗어 사진들을 꺼냈다. 첫 번째 사진은 결혼 전으로 보이는 것들이었다. 아내가 훨씬 젊어 보였고 등산복도 지금과는 달랐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사진 속 아내의 포즈였다. 여러 남자들과 어깨를 맞대고 웃고 있거나 누군가의 팔에 매달리며 애교를 부리고 있었다. 단체 사진이라기보다는 아내가 중심이 된 사진들이었다. 두 번째 사진 뭉치에서는 더 충격적인 장면들을 발견했다. 아내가 특정 남자와 단둘이 찍은 사진들이었다. 산 정상에서 포즈를 취한 것도 있고 계곡에서 발을 담그며 찍은 것도 있었다. 그런데 이 남자는 김 과장 SNS에서 본 그 남자와는 다른 사람이었다. 즉, 아내는 여러 남자들과 이런 사진을 찍어왔다는 뜻이었다. 사진들 사이에서 작은 메모지들도 발견했다. 아내의 필체로 적힌 메모들이었다. 이번 주말 민수 오빠랑 설악산, 다음 달 정훈이랑 지리산, 우진 오빠, 생일 선물 준비 같은 내용들이었다. 모두 남자 이름들이었고 오빠라는 호칭이 눈에 띄었다. 나는 더 깊숙이 서랍을 뒤졌다. 등산 기록지도 나왔다. 날짜별로 어느 산을 갔는지, 누구와 갔는지가 기록되어 있었다. 대부분 남자 이름들이었고 가끔씩 여자 이름도 섞여 있었지만 비율로 보면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최근 몇 달간의 기록을 보면 준호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했다. 아마도 김 과장 SNS에서 본 그 남자의 이름인 것 같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발견한 것은 등산 동호회 행사 때 찍은 것으로 보이는 대량의 사진들이었다. 동호회 창립 기념 사진부터 시작해서 각종 행사 사진들. 모든 사진에서 아내는 남자들과 가까이 붙어 있었다. 심지어 어떤 사진에서는 두세 명의 남자들 사이에 끼어 있기도 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특정 남자들과의 거리가 더욱 가까워지는 것이 눈에 보였다. 가장 최근 사진들을 보니 아내는 준호라는 남자와의 사진이 대부분이었다. 두 사람만 따로 찍은 셀카도 많았고 심지어 손을 잡고 있는 사진도 있었다. 이 사진들의 날짜를 확인해 보니 모두 최근 몇 개월 사이의 것들이었다. 이때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멈췄다. 아내가 샤워를 끝낸 것 같았다. 나는 급히 사진들을 제자리에 넣고 서랍을 닫았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옷장 정리를 하는 척했다. 뒤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아내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다름없었다. 하지만 내 귀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들렸다. 그 자연스러운 목소리 뒤에 숨겨진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내는 내 옆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지만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에 잠겨 있었다. 아내의 등산이 언제부터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었을까? 처음부터 그런 목적이었을까? 아니면 중간에 변한 것일까? 결혼 전 아내의 모습을 떠올려 봤다. 활발하고 사교적인 성격이었다. 남녀를 가리지 않고 잘 어울렸고 특히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나도 그런 아내의 매력에 끌렸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것이 내게만 향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결혼하면 그런 관심들이 자연스럽게 나에게로 옮겨올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아내는 결혼 후에도 다른 남자들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등산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나는 그것을 모른 채 아내의 취미를 응원해주고 있었던 것이다. 서랍에서 본 사진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특히 아내와 그 준호라는 남자가 손을 잡고 있던 사진이 잊혀지지 않았다. 그 자연스러운 포즈, 편안한 미소. 이건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니었다. 그리고 김 과장 SNS에서 본 팔짱 낀 모습까지 생각하면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 같았다. 다음 주말이 되었다. 아내는 또다시 등산복을 입고 나설 준비를 했다. 이번에는 당일치기라고 했다. 저녁에는 집에 온다고.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배웅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번에도 그 남자와 함께 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아내가 나간 후 나는 다시 한번 서랍을 열어봤다. 등산 기록지를 확인해보니 오늘 계획도 적혀 있었다. 준호와 북한산. 역시 나였다. 저녁이 되어 아내가 돌아왔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등산복을 벗으며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았어. 단풍도 예쁘게 물들었고라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 사진 많이 찍었어? 응, 나중에 보여줄게. 하지만 아내는 사진을 보여주지 않았다. 아마도 보여줄 수 없는 사진들이 많아서겠지. 밤이 되어 아내가 잠든 후 나는 다시 한번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멀리 산의 실루엣이 보였다. 낮에는 그곳에서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여기 집에서 혼자 그것도 모른 채 지내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아내의 등산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다. 그것은 다른 남자들과 만날 수 있는 핑계였고, 나와의 결혼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였다. 등산복을 입는 것도, 새로운 장비를 사는 것도, 매주 빠지지 않고 나가는 것도 모두 그들과의 만남을 위해서였다. 나는 지난 몇 년간 혼자만 진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아내를 믿고 응원해주면서 정작 아내는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가장 씁쓸한 것은 아내가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집에 돌아와서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했고, 내게 거짓말하는 것도 자연스러워 보였다. 이미 너무 익숙해진 일상이 된 것 같았다. 마지막 믿음의 끈마저 끊어지는 느낌이었다. 그동안 나는 비록 성향은 다르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부부라고 생각했다. 아내의 등산도 그런 맥락에서 받아들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보니 그것은 나만의 착각이었다. 김 과장 SNS 사진 속 그 장면이 다시 눈에 떠올랐다. 가을산 정상에서 팔짱을 끼고 웃고 있던 아내와 낯선 남자. 그리고 서랍에서 본 수많은 사진들과 메모들.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다. 집 안의 고요함이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다. 저기 어딘가에서 아내는 또 다른 사람과 즐거운 시간을 계획하고 있을 텐데 나는 여기 혼자 앉아서 그 진실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그날 이후 나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아내가 집안일을 하는 모습조차 낯설었고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미소를 짓는 얼굴은 더 이상 내 곁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세계의 사람처럼 느껴졌다. 어쩌면 내가 괜한 의심을 하는 걸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다독여 보았다. 하지만 이미 마음속에 깊게 박힌 불신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작은 행동 하나, 사소한 표정 변화 하나에도 의혹이 피어올랐다. 주방에서 과일을 깎으며 무심히 흥얼거리는 아내의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다. 거실에 앉아 드라마를 보던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다. 저 노래를, 저 웃음을 지금쯤 다른 남자 앞에서도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닐까? 며칠 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내가 씻는 틈을 타 다시 한번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열어보았던 서랍 외에도 다른 곳을 뒤졌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작은 박스 하나가 나왔다. 안에는 오래된 등산 동호회 명찰과 모임 일정표, 그리고 몇 장의 메모가 더 들어 있었다. 메모 속 문구들은 더욱 노골적이었다. 이번 산행은 둘만 가기로 했다. 지난번보다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길.
날짜와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고 그 이름 속에는 최근 내 의심을 키운 준호라는 글자도 선명했다. 나는 손에 쥔 메모지를 내려놓을 수가 없었다. 심장이 요동쳤고 손끝은 떨려왔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십 가지의 질문과 추궁이 오갔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내뱉을 용기는 나지 않았다. 그날 밤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내 옆에 누워 잠들었다. 곤히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나는 차마 깨우지 못했다.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과 혹시나 내가 오해일 수도 있다는 미약한 희망이 서로 부딪혔다. 다음 주말 아내는 또다시 등산을 준비했다. 이번에는 당일치기라며 밝게 말했다. 나는 겉으로는 태연하게 웃어주었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심을 굳히고 있었다. 이번엔 직접 확인해 보리라. 아내가 집을 나서자마자 나는 옷을 갈아입고 몰래 뒤를 밟았다. 멀찍이서 따라간 산행 코스에는 이미 수많은 등산객들이 몰려 있었다. 그 사이에서 아내를 찾는 건 쉽지 않았지만 내 눈은 그녀를 단번에 찾아냈다. 아내는 예상대로 준호라는 남자와 함께 있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걷다가 자연스럽게 어깨를 스쳤고 때로는 웃으며 팔을 잡았다. 주변에 다른 동호회 회원들도 있었지만 그들의 시선은 두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았다. 마치 이미 익숙한 광경이라는 듯 아무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있었다. 멀리서 바라보는 나의 눈은 뜨거워졌다. 외면하고 싶었지만 이미 모든 게 분명해졌다. 아내의 웃음은 내가 아닌 다른 남자에게 향해 있었다. 나는 산 중턱에서 더 이상 따라가지 못했다. 발걸음이 돌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결국 한참을 서성이다가 홀로 산을 내려왔다. 집에 돌아와도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다. 아내가 돌아오기 전까지 나는 거실을 맴돌며 수십 번이나 머릿속으로 대화를 시뮬레이션했다. 대체 언제부터였냐고 물을까? 정말로 나를 기만한 거냐고 따질까? 그러나 막상 아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환한 미소로 말했다. 오늘도 단풍이 예쁘더라. 공기가 상쾌했다. 사진도 많이 찍었다. 하지만 정작 내게는 그 사진을 보여주지 않았다. 나는 고개만 끄덕이며 대답했다.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 최대한 담담하게 굴었다. 그날 밤 나는 창밖으로 보이는 산의 실루엣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 산 어딘가에서 아내는 또 다른 남자와 웃음을 나누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지금 당장 모든 걸 들춰내고 싸워야 할까? 아니면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할까? 혹은 차라리 모른 척하며 살아가는 게 더 나을까? 나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내가 믿어온 부부의 삶은 이미 무너졌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 무너진 조각들을 다시 붙일 수는 없을 거라는 사실이었다. 이제 나는 알게 되었다. 아내의 등산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건 나를 속이고 또 다른 삶을 즐기기 위한 가면에 불과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내 일상도 함께 무너져 내렸다. 이제 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모든 진실을 드러낼 것인가? 아니면 눈을 감고 살아갈 것인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우리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만약 당신이 이 상황이라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